도보, 자전거, 킥보드, 자차, 택시,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등 우리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많은 이동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수단을 통해서 어디든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말 어디든 언제든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옥천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살이입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효선입니다. 네, 저는 봄이고요. 네, 저는 이소희입니다. 네, 저는 혜수입니다. 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벌써 오늘이 녹음 날이야 할 정도로 약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소처럼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 봄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게더타운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좀 동감합니다. 네네네, 저도 좋습니다. 뭐 한 번쯤 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지만 라디오도 뭔가 새로운 흐름이 계속 필요하지 필요하다고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네. 라디오와 신문물의 만남. 왜냐면 라디오 자체가 사실 조금 뭐 그렇게 새로운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좀 오히려 좀 올드한 미디어인데 그래도 라디오만은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모르겠다 해보진 않아서 그런 가상 세계와 뭔가 만남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구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구상을 해봐요. 네. 네. 교수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효선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진짜 봄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새 이렇게 또 녹음 날이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사실 시간 개념이 없이 살아서 사실 오늘도 저희가 녹음하는 날 요일보다 훨씬 앞요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이. 그래가지고 그러다 누가 딱 오늘의 요일을 얘기를 해주는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라면서 금요일이 좀 가까워서 약간 신났달까? 그런 마음으로 좀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네. 네, 벌써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의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교통인데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떤 주로 요즘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부터 먼저 말하자면 전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튼튼한 두 다리가 주 교통수단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서 약간 좀 옛날의 기억이긴 하지만 도보로 다닐 때는 사실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었던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읍내를 다니다 보니까 읍내를 도는 버스가 잘 운행하지도 않고 그 버스를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빨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도보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가 지금 면에 살고 있으니까 면에 살 때는 이제 주로 버스를 이용했는데 제가 사는 곳은 되게 면치고는 자주 있는 편이에요. 한 시간에 한 대가 정말 자주 있는 거거든요. 면에서는. 그런데도 이제 기차 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이용하려면 2시간 미리 나와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제 7시에 막차가 끊기니까 그렇게 빨리 끊기는 막차 시간 때문에 제대로 뭔가 저녁 시간을 활용 못하거나 이런 다수의 막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자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되게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는데 근데 부작용이 이제 짧은 거리도 걸어 다닐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차를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면에도 짧은 거리가 있나요? 읍내 나와서 얘기하시는 읍내 거예요? 나와서 뭔가 예전 같았으면 이제 당연히 걸어 다녔을 거리인데 지금 이제 차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쵸. 또 차를 가지러 또 다시 가야 되니까 네, 그걸 맞아요. 생각해서 타고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좀 걸어 다니거나
멀리 좀 갈 때는 부모님 차를 타고 다녔고 대학생 때부터는 걸어 다니는 거리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근데 대학생 때는 지하철이 잘 돼 있는 곳 근처여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먼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랑 도보를 이용했었고 옥천에 왔을 때는 진짜 거의 걸어 다녔어요. 제가 멀미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저는 읍내에 살긴 하는데 구읍에 살거든요. 네. 근데 구읍에 다니는 버스가 언제 올지 그 시간표도 막막하고 마냥 기다리자니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걸어가자 이러고 아까 이소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네. 저도 거의 지금 대부분 차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이제 뚜벅이 인생을 살고 있어서 도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경제력이 생기고 나서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택시를 좀 거리가 멀거나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래 시간도 아낄 겸 그냥 택시를 타자 이러고 택시를 좀 타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자차가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일단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좀 얘기를 풀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한 곡 듣고 오기로 했죠. 네. 이번 곡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동네 빵집의 버스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옥천에서는 아무래도 버스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버스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해질녘쯤에 오른 버스 한적한 뒷자리에 앉아 창문을 적당히 열어 젖히고는 눈을 감고서 바람을 맞지 고개를 돌려 본 세상은 매일 지나도 내게 새로운 풍경 구멍가게에서 나온 아저씨가 고개를 들고서 하늘을 바라보네 내 맘 닿는 곳으로 언제까지라도 달려가 저기 언덕을 넘어 때 묻은 기억 모두 던져 보낸다 누군가 내게 해준 이야기 산다는 게 그리 쉽진 않다고 그래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서 바람을 맞지 익숙한 동네 어길 지나 어느새 도착한 정류장에 서서 말없이 내 작은 발을 내려보고 고개를 들고서 하늘을 바라보네 내 맘 닿는 곳으로 언제까지라도 달려가 저기 언덕을 넘어 때 묻은 기억 모두 던져 보낸다 언젠가 나도 알게 되겠지 내 안에 수많은 질문들 그저 오늘을 살고 두 발을 딛고 내일을 기다려 언젠가 내게 올 그 시간이 내 작은 세상 속에 숨 쉬고 있어
네, 노래는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너무 좋다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약간 추천하게 되셨는지 혜수님은. 네, 아까 얘기를 한 게 다입니다. 그게 다행이네. 오늘 이제 네. 대중교통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네. 어떤 노래를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중교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할까 하고 검색을 좀 했죠. 이제 제목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을 했는데 네.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말도 예쁘고 적절한 노래인 것 같아서 선곡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어떤 질문을 주실 건가요? 첫 네, 번째 코너. 네, 저희 우선은 아까 금방 이제 교통수단,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조금 각자가 생각하는 교통수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또 이소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네. 전 사실 교통수단이라는 게 삶의 시간을 존중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나의 시간을 최대한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약간 반영돼서 선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역사회에서 교통수단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을 뿐더러 사실 옥천은 하나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교통약자들의 시간이 좀 도로에서 버려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자신의 시간이 매우 소중한 분이실 텐데, 단지 그 지역 사회에서 예산과 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의 시간을 좀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실 지역 사회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함께 구성하는 사회에서 교통수단을 충분히 보장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네, 눈물 고이신 것 같은데요. 약간 멋진 생각을 얘기를 네네네네. 해준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님 그렇게 약간 감동받은 눈빛으로 이소를 다 되게 새로운 사람 봤다는 눈빛으로 본 것 같은데. 되게 깊게 아니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했어. 교통수단? 교통수단이지 뭐야. 그럼 봄님이 생각한 교통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봄님이 그냥. 근데 막상 봄님도 멋진 키워드를 4개나 써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저요? 저 교통수단의 의미 그냥 별거 없었는데 진짜 생각했을 때 그냥 영역 확장, 뭐 생존, 연결 이런 의미로 그냥 이런 키워드만 생각이 났었고, 특히 면에 사니까 교통수단이 없으면 진짜 고립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자유롭지 못해.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자유롭지 않으니까 걸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더 소중해서, 그리고 뭐 이제 먹고 살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성준 문제랑 직결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소처럼 거창한 생각을 못했네요.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이게 재밌는 거 아닐까요? 저희 방송이. 그래서 우리 혜수님이 생각은 또 어떠신지. 저는 이제 좀 안 겹치게 써봤습니다. 네. 안 겹치게 써봤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규정짓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 또 우리 사회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되어 있으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다양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곳의 경우 면적 대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지고, 아까 이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절약해서 다양한 곳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도 해서 봄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옥천읍에서 공연을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네. 면에 사는 주민들은 그 공연을 보러 나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할 때는 훨씬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미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데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환경이 열악할수록 주변에 기반 시설이 없을수록 교통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 사회 불균형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 여러분은 언제나 답변을 너무 철학적으로 잘 준비를 해오셔서. 아니, 네, 그러는 저도 사실 이유는- 네. 자동차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기차 앞에 오프닝 멘트 했던 그런 걸 처음에 생각했다가 저도 좀
결을 맞춰가지고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제가 도보로 이동을 많이 하고 가끔 공유차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교통수단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가치를 내 경제성과 환산한다, 반비례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차를 가지거나 좀 더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진짜 아까처럼 교통약자들이 그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잖아요. 사실 한 차를 타기 위해서 한 30분 타고 가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의 가치를 쓰게 되는 거니까 교통이란 게 약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또 정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아까 이소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이런 배차 간격을 줄이고 배차 간격을 줄이다 보면 이용이 불편해지고 이용객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겠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굴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교통수단의 의미가 정말 진짜의 의미가 뭘까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또 생각해봤던 게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에 대해 다양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삶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들과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교통수단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여기 옥천의 편의성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5점? 5점이 약간 애매한 게 5점이 사실 5점보다도 더 낮게 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5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교통수단의 다양성은 진짜 많아요. 사실 읍이라는 군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버스, 시외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또 타지를 나가는데 607번이라는 버스가 있잖아요. 어쨌든 네.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기차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공유킥보드 요즘에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쨌든 다양성은 진짜 많은데 점차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무언가가 차편이 없어지고 점차 운행 횟수가 줄면서 약간 뭔가 종류는 많은데 마땅히 내가 이용하려고 했을 때 편의성은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종류는 많아서 5점 이렇게 줬는데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한 7점? 왜냐 옥천에 그래도 큰 장점 중에 한 장은 기차역이 있어서 기차역이 있다는 거랑 그래서 서울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좀 많다는 거 이게 좀 그래도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사실 비단 옥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이 불편해요. 그리고 아니 사실 서울 빼고 교통 편한 지역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서울 근교의 도시들도 특히 신도시들도 그 교통 인프라가 없어서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자가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울 근교 도시도 그런데 당연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교통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같은 국내 교통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 간의 지역에서 지역 간 이동하는 교통편도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금산으로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 버스였는데 되게 자주 없어서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이럴 바에는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게 더 낫겠다. 왜냐면 한 번에 가니까 맞아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금산을 가야 되니까 그래 이럴 정도로 좀 지역과 지역 그리고 그냥 지역 안에서 교통 그냥 다 불편한 것 같다.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이유는 다 불편했는데 점수가 되게 9점이었어요. 네. 7점이라 그래도 기차역이 있다. 서울 가는 거 있다. 편하다. 우리 봄님은 히키코모리가 아니다. 서울 가는 거 매우 좋아한다. 또 의외네요. 저는 네. 사실 한 3점 정도 주고 싶은데 뭐 주는 이유는 그냥 불편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읍내에 거주하고 성인이고 비장애인인데도 제가 3점을 줄 수밖에 없다면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큰 거겠다. 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많이 불편하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소랑 똑같이 3점이었는데요. 저 진짜 고민을 2점을 줄까 3점을 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봄이 얘기한 것처럼 기차역이 있고 버스가 있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3점을 준 거였고 다만 계속해서 배차 간격도 늘어나고 버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시간표가 바뀐 것이 제대로 공지되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불편하다. 또한 면에 사시는 분들이 밖에 나오기 되게 불편한데 면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타고 나올 수라도 있지만 거기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나오려면 1시간을 다시 걸어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곳곳에 다니는 친구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상버스나 이런 게 우린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걸어 올라오시기 불편한 분들,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옥천의 대중교통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점도 후하다. 제가 후하게 줬나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왜냐면 그게 옥천만의 문제는 아니라 오히려 옥천보다 더 열악한 곳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타 지역이랑 사실 비교하면 사실 옥천에 이제 다양한 교통편이 있는 편이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는 점수를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체감하는 교통수단의 그 점수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 개인의 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또 저희가 듣고 계신 청취자들은 어떤 분은 10점을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0점을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봄님이 거의 0점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봄님이 가장 큰 점수를 줘가지고 되게 신기했다. 되게 후하다고요. 왜 0점을 줘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되게 편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이렇게 편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진짜 지역사회에 되게 오랜만에 진짜 처음으로 그동안 기존에 이용했던 수단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인 요즘에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공유 킥보드가 있던데 네. 혹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사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아까도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실 굳이 공유 킥보드 사용할 일은 없는데 저는 이 전기 킥보드 자체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걸어가기에는 좀 먼 근거리는 이동할 때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되게 유용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보행자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경우가 좀 많아서 제도나 환경적으로 개선할 점은 있지만 그래도 억제보다는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봄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옥천에 인도 정비나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공유 킥보드를 이용을 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일단 차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현재로서는 위험하긴 하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헬멧도 안 쓴 이제 청소년 둘이서 비틀비틀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다가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딱 어머. 차도 옆에 인도도 없는 차도였거든요. 2차선이. 근데 비틀거리길래 안 그래도 불안해서 좀 천천히 떨어져서 갔거든요. 근데 도로에 넘어지고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기다렸어요. 그게 또 밤이고 옷이 까맸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위험하다. 위험할 것 같아서 기다리긴 했는데 이런 이용객들을 볼 때면 이래서 우리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구석구석 그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돌아다니기 쉬운 순환버스가 있었다면 혹은 그 인도나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간 이동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대부분 또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공유 킥보드가 생겼을 때 봄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멀리까지 이동하고 싶은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걸어 다니면 항상 여름이나 겨울에 누가 나 좀 히치하이킹을 한번 해볼까? 누가 나 좀 아는 사람이 태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그 공유킥보드 이용해 본 적 저도 없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딱히 그 도전해 볼 필요를 못 느껴서 공유킥보드를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 공유킥보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까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중교통 부족한 그런 곳에서 교통 약자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사실 지금은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든 게 아니라 킥보드 자체가 청소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뭔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 자체가 개정됐다는 점에서 좀 많이 시작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뭐 내년 4월부터는 다시 강화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법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유킥보드가 우리 지금 사회에 보여주는 당장의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공유킥보드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의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유를 계속 말하지 않고 뭔가 계속 겉도는 식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공유킥보드 되게 사용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서울은 지하철이 그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라고 다른 이용 수단을 분명히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용하는 걸 마냥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말한 것처럼 뭔가 그 이용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헬멧을 안 쓰고 이용하고 다니거나 사실 청소년들이 2명씩 타는 거 문제라고 제기하지만 말한 것처럼 비싸요. 그냥 공유킥보드 타고 아이들이 돌아다니기엔 너무 비싸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 근데 초창기라 아마 좀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이제 저도 환경적으로 어쨌든 개선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좀 그냥 흐름인 것 같긴 해요. 네. 서울에서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그러면서도 되게 운전자들 그러면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네. 서울도 자전거 도로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이랑 저도 이 공유킥보드 이용한 적은 없지만 서울이랑 좀 비교가 더 되는 이유는 불편하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비교가 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서울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인도도 넓고 어쨌든 도로도 넓기 때문에 사실 공유킥보드가 사실은 차도로 다니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그렇고 네. 원래는 그 자전거 도로나 이게 인도에 되지 않아 있으면 보행자를 안전을 위해서. 근데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넓은 도로 인도를 가지고 있고 넓은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에는 개구리 주차를 한동안 허용을 했었고 사실 길가에 차를 대는 것이 그렇게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은 별로 없고 주정차를 거의 중간중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로가 좀 인도나 이런 게 넓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랑도 부딪힐 염려가 있어서 차도로 나오고 나면 차도도 좁으니까 이게 계속 서로 간에 보행자도 그 이동수단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게 되고 또 그 운전자들도 저 이동수단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처럼 장기적인 안전한 이동 수단이 아닌 약간 이제 단기적 미봉책인 해결책을 계속 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들어왔으면 사실 학생들이 진짜 많이 타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걸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사실 그냥 하는 교육일 수 있지만 그런 거라도 해주면 친구들이 한 번 정도는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서울에서도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많은데 이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계속 면이나 구석구석 우리가 이용하기에 필요한 교통수단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유킥보드나 자전거, 공용 자전거
같은 게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려면은 인도정비나 자전거도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 진짜 그냥 순환버스가 제대로 다니면 그걸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면까지 가서 거기서 뭐 더 안으로 들어갈 때 자전거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던가 다른 방식들이 모색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언제나 공감하는 것 같고 어쨌든 편의점이나 요즘에 등장하는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어쨌든 저희 중에는 다 이용해 본 사람이 없네요. 나이를 좀 먹었나 아 저는 옛날에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지금 가장 이용하는 청소년들 어떻게 맞아, 느끼고 맞아. 있는지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위험해 보여가지고 저 다칠까봐 안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요즘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안 타고 이런 얘기만 하는 저희가 라떼 세대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그러는 생각이. 효수님은 스케이트보드 잘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크루즈 보드를 타다가 한번 제가 앞구르기를 진짜 못하는데 그 작은 바퀴에 돌멩이가 걸리면 잘못하면 압력이 잘못 받으면 이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보드가. 근데 그래서 제가 앞구르기를 못하는데 앞구르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기 자갈이 있거나 이런 데를 잘 안 타고 다니는데 공유 킥보드 바퀴도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에 걸리면 진짜 제가 차도로 넘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저만 다치는 게 아니고 차도로 넘어지면 딴 데로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되잖아요. 저는 그런 걱정 때문에 무서워서 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옥천의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였던 것 같아요. 다음 곡을 듣고 오려고 하죠. 어떤 곡인가요? 네, 다음 곡 제가 선정했는데요. 운전만 해 부부걸 네. 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지금 옥천이 너무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운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운전만 해를 선택하기도 했고 사실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슬럼프를 담은 연인들의 곡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도시에 살았다면 서로 운전만 해서 그런 어색한 상황보다는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조금 이 슬럼프 극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노래 추천해봤습니다. 너는 정말해 계속 운전만 해 왜 이리 된 걸까 우리 사이가 갑자기 어색해졌단 걸 왜 달라졌을까 웃음이 말라서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어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We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아무런 말도 없이 정말 너무 다른 사이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붙잡지라든 대화 속에 What happened to us 침묵이 내려 지금 달리는 차 안에 우린 아무 말 없네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난 핸드폰 보내 넌 창밖을 보내 난 너무 답답해 우리 사이 막막해 baby We're still in your car 계속해서 친구만 So quiet Can you break the silence Cause I don't want it 라디오 소리만 이곳에 That's so sad 무슨 말 좀 해봐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We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아무런 말도 없이 정말 너무 다른 사이 말없이 그냥 먹기만 해요 붙잡지라든 대화 속에 What happened to us 침묵이 내려 지금 달리는 차 안에 우린 아무 말 없네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난 핸드폰 보내 넌 창밖을 보내 난 너무 답답해 우리 사이 막막해 baby You know I know we both know 이 침묵은 깨져야만 해 너도 나도 다 알면서도 쉽게 뗄 수 없는 일 달리는 차 안에 우린 아무 말
네, 운전만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정말 저희가 지금 저희처럼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지역사회에 또 있지만 또 운전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우리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제 연령이 이제 높아지면서 안전을 위해서 노인, 장애인들은 사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운전을 자기가 본인이 하기는 편하지 않은 교통약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교통약자의 모습이나 아니면 뭐 편의성이 좀 불편해 보였던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버스 정류장을 보면 사실 어른들이 진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종점 앞에 정류장 안에서도 아니고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진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시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일단 면에 사는 어르신들, 이 교통약자로서 진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시는 게 버스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지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또 청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청산고등학교를 가는 옥천읍에 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버스를 타거나 혹은 거꾸로 옥천고등학교나 이제 뭐 다른 옥천에 있는 읍내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회에 사는 학생들이 새벽에 항상 버스를 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번 얼마 전에는 청산고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진짜 밤 깜깜할 때 버스를 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기사로 나오기도 해서 네.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혹은 이제 신체 속도가 느리거나 몸이 불편할수록 버스가 언제 올지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 더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된다는 게 너무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내가 10분 만에 학교에 갈 수 있는 청소년은 그만큼 수면 시간도 식사 시간도 보장되니까 삶의 질에 영향을 또 미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또 저번에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도 휠체어 이용객이 이용을 하기 위해 청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시간을 걸려서 갈 거리를 더 멀리 돌아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좀 많이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냥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많이 봐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모두에게 편할 수 있는 장치긴 하거든요. 저상버스가 사실 계단을 몇 개씩 올라가서 타는 것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이나 저희도 계단을 몇 번을 더 올라가 타는 것보다 사실 한 칸만 올라가 타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저상버스가 이제 이용객을 탈 수 있는 숫자나 이런 거의 부분 때문에 배차가 몇 개 없다는 점, 그리고 면단이 아까도 우리 봄님도 얘기했지만 막차가 7시여서 사실 면단이 청소년이나 면단이의 주거지를 갖고 있는 직장인, 읍에서 사는 직장인인 경우 사실 자차가 없으면 거의 퇴근하자마자 뛰어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 저녁 시간에 여기서 여가를 즐기거나 저녁에 지인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자차가 없거나 다른 교통편이 없다면 모든 게 약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그 혜수님이 이제 콜센터 차량, 장애인 콜센터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사실 콜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보다 차량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차량도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의 그 기준이 다 또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일들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이 법정 대수보다 2대가 부족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편의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 도보로 많이 걸어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대부분 읍내에 웬만한 데는 거의 도보로 다니는데 사실 여름에 되면 제초를 안 해줘요. 그래서 숲을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정비가 안 되고 깨진 곳도 많아서 사실 되게
교통의 편의성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넘어지실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풀도 그렇지만 우리 턱이 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도보도 교통수단의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이용을 할 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진짜 조그만한 그 턱이 엄청 불편함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도로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경사를 낮췄다고 해도 턱이 있어요, 다. 왜 그 턱을 일부러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게 굉장히 작은 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어갈 때는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인도가 또 평평하게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어야 내가 인도로 올라간 뒤에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서 깎이면은 올라가서 다시 갈 때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울어지니까 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교통 약자들은 진짜 이동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소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뭐 다양한 것들 다들 말씀해주신 거 공감하고 저는 좀 다른 분야에서 정보의 불투명성이 네.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당장 저희만 해도 어플 켜고 보면 뭐 하루 2회 은행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어느 정도 어디를 기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애초에 정보 자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그냥 삶에서 습득한 것 혹은 기사님들의 그런 버스 회사의 독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는 게 좀 가장 불편한 요인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표 바뀌었는데 공지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용하시던 지난번에 저기 정류장 갔다가 네. 들은 건데 버스 시간이 이게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올라오는 시간표도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정류장에는 시간표가 없고 그래서 내가 맨날 타던 버스가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와서 기다렸는데 알고 버스가 없어졌네. 2시간을 더 기다려야겠네.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기다리시는 상황에 놓였더라고요. 그때 실제로 교통 약자 이진 않으니까 그냥 막연히 청년으로서 뭐 주민으로서 그냥 자주 안 다니고 하니까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내 몸이 불편하고 이러면 진짜 거의 밖에 나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봄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 또 독거 어르신들이나 그런 사회활동이 끊어지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교통의 이동 편의성이 줄면서 더 그런 문제가 조금 야기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는 되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줄어드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늘려서 거기 사람들이 더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정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의도치 않게 계속 불편한 점, 편의성을 얘기하는데 계속 이거 불편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런 불편한 점들이 저희가 편의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편리한 부분보다는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자기가 느꼈던 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교통수단이 우리 지역 내에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자주 다니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버스를 타면 뭐 1명, 2명 타고 다닐 수 있을 때가 많은데 운행 횟수를 되게 많이 늘린다. 그리고 면에 지역의 인구가 주는 건 비단 교통이 줄어들어서 주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 여러 복합적인 일자리나 뭐 주거나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늘리기는 조금 저도
그냥 버스를 타고 저나 이제 2명이 갈 때는 큰 버스에 이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작정 횟수를 늘릴 수 없다고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당장 지원 필요한 건 택시비 지원이 좀 현실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게 한정된 면 지역에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면에 사는 주민들은 뭐 한 달에 10번, 뭐 10번 그 이상의 이제 쿠폰 같은 걸 줘서 이제 좀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면에서는 사실 차를 보유하는 게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 조건이잖아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좀 유류비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자동차세라도 좀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옥천 읍내에는 이제 순환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전거길이나 그 아까 얘기했던 정동 킥보드가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적으로 좀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면 자전거 길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거기 주민들도 되게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차를 이제 기후 위기 시대니까 꼭 차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자전거나 그런 어떤 대체적인 이동 수단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 문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말 했었구나. 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미래에 어쨌든 무인 자율 자동차가 생기면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면에서 내가 이렇게 무인 자동차 오라고 하면 타고 갔다가 이러면서 네. 차를 보유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우리 보면 참 나중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고. 에너지가 근데 이거 뭔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네, 네, 이야기들을 네, 네. 해야 될 것 같으니 넘어가고. 네. 네, 저는 사실 저도 뭐 봄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이제 자주 돌아다니는 게 어렵다면 저는 사실 그 장날은 무조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만이라도 저는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옥천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옥천에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관광지를 기준으로 교통수단을 이렇게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람쥐 택시를 사실 옥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을마다 정해진 예산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이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약간 탄소 중립과 같이 가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주민이 있다면 그 주민들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탈 수 있게 카풀을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그 유류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카풀 톡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8시 출발합니다. 4명 모이세요. 그럼 모여서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네,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고요. 네, 뭐 이거랑 사실 약간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버스를 늘릴 수 없다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그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소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네. 그 안내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네, 시설도 당연히 갖춰져야겠고 그 안에서 뭔가 기체조나 뭔가 비누 만들기나 약간의 그 한두 시간 정도 잠깐 뭔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주말에 네. 가면 이소가 거기서 기체도를 계속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강사님이랑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한다면 마술사가 나타나서 막 카드 마술 이런 거 하고. 좋다. 좋다. 그런 거 좋다. 재밌을 것 버스킹도 같아. 하고. 약간 진짜 지금 다들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다양한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거나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게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고요. 또 혜수 씨는 어떤지 얘기 네, 저는 아까 이제 비용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순환하는 버스를 마련하는 거는 전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꼭 비용 추산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 인프라를 마련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옥천이 더 잘 살기 좋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적어도 뭐 몇마다 순환하는 버스가 돈다거나 아니면은 을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들이 한 대씩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주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진짜 작은 면 구석구석 들어가는 것이 좀 만약에 작은 버스로도 어렵다. 그랬을 때 생각한 방법은 저는 약간 이소가 얘기한 거랑 결이 비슷한데 마을에 그러니까 그 오지 마을이라고 얘기되는 마을에 공용 차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운전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또 누군가가 고용이 되겠죠. 그럼 고용된 이가 그 마을에서 이 시간에 차를 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공용 차량을 운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약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면 소재지까지라도 이동할 수 있는 공용 차량 같은 게 좀 네. 구석구석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어쨌든 다 계속 많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사실 옥천에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람쥐 택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교통 약자 중에 어르신이 한정돼 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마을별로 1일 4회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타거나 아니면 한 분이 진짜 필요를 할 때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누군가에게 미안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진짜 필요할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4번을 써버렸으면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다람쥐 택시가 노인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이용을 할 수는 있는지는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소년 친구들도 교통 약자이기도 하고 사실 면단위 소재 친구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4, 5시 정도 되는데 어디 1시간 놀다가 바로 뛰어와서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그때 한창 친구들이랑 놀 걸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그런 격차가 좀 친구들과 문화 차이의 격차가 커지는 게 좀 아쉬워서 요런 청소년들을 위한 요런 택시 운영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순환버스 저 너무 왜냐하면 제가 읍에서도 그 공공기관이 있는 반대쪽 읍에 살아요. 그래서 버스가 다니지만 시외버스 저희 버스 터미널에 오면 그 다음부터 군청을 가거나 어딜 갈 때 다 걸어서 한 20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율할 수 있게 읍내 뭐 군청, 읍사무소 어른들도 그 서류를 때로 많이 가시는 곳들이어서 그런 곳을 순환하는 버스들이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학교 가는 길목이니까 학교들도 이렇게 순환을 그 읍내 버스가 하면 좀 이용객도 많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읍내 순환버스는 어쨌든 생긴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잘 생기고 저상버스로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장애인 콜택시가 우리가 아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국내 장애인의 수와 비교했을 때는 진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아까 다람쥐 택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마을에 그 버스가 들어오면 이용을 못 한대요. 또 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는 횟수 제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있으니까 타기가 또 애매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곡을 듣고 나서 잠깐 동안 우리가 이런 불편한 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되면 어떤 모습일지를 나눠보고요. 마지막 곡에 대해서 선곡하신 분이 세 번째 곡입니다. 네, 세 번째 곡인데 네. 이거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라는 곡이고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교통 하면은 뭐 버스나 자동차, 그럼 버스 자동차 엔진이지. 그럼 엔진을 켜둘게. 라는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리를 앞둔 밤에 아무도 없는 새벽 도로를 질주해서 바닷가에
네, 항상 엔진을 켜줄게라는 곡을 듣고 왔는데 네, 저희도 계속해서 어쨌든 불편한 점을 보완해서 항상 엔진을 켜둬서 교통수단이 더 다양하게 활성화된다면 우리 삶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네, 우리 봄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활성화가 된다면 되게 삶이 좋겠죠? 사실 이거 말고 봄님이 되게 네네네네. 멋진 기고를 전에 했다고 제가 아니 들었는데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그런 거 활성화가 얘기해 주세요. 된다면 되게 삶의 반경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깊게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얘기를 네 그랬습니다. 일단 네 하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네요. 네. 네네. 그렇다면 제가 받아야죠. 네네. 네. 사실 저는 활성화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정기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주말에 면회 놀러 갈 수 있는 생각을 읍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옥천 한 바퀴는 그냥 심심할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면회 한번 들어가서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면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눈에 보일 만큼 많아진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사람들이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한 2-3명 정도. 너무 장난이네. 아니 두세 명도 소중하죠. 두세 명도 아닌가요? 지금 맞아. 인구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네. 면으로 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혜수님 어떠신가요? 혜수님 저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교통수단이 어쨌든 우리 인프라를 규정짓고 그리고 우리 삶을 좌우한다. 그리고 또 삶의 불균형에 영향을 진짜 많이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장 말한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장 우리 광역철도 연결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늘어나는 그 시설들만 봐도 면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들이 늘어났을 때 우리 옥천의 다양한 곳곳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 얘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봄님의 이야기가 너무 멋있어서 네? 그 글을 조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좀 이러다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네, 뭐 어떤 부분이 감명 깊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목부터 너무 멋있었는데요. 네. 청소년 이동권은 단순 교통 불편 해소 차원이 아닌 수면 학습 놀이 시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봄님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경험들을 그 안에 녹여냈고요. 네. 그리고 이 편의 시설들이 중학교 1학년 말에 읍내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또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청소년 이동권 문제는 비단 면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읍내에 사는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하다. 읍 곳곳을 순환하는 버스가 없기에 도보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고 흩어져 있는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농산어촌 지역에서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는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주민들 또한 겪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당장 학교 버스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에게는 왜 지원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 지원과 정책이 하루빨리 생겨나길 바란다. 라고 써주셨어요. 아이, 국민적으로. 근데 멋있죠. 이 이야기가 말한 것처럼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거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지금 버스는 차별버스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하시는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들이 마련이 돼서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 옥천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네. 네.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약간 활성화라는 키워드가 뭘까를 좀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했는데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시간을 사람들이 잘 알고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활성화일지 아니면 이제 수단의 더 다양성을 가져와야 될지 아니면 진짜 수단의 횟수에 다 활성화가 돼야 될지 제가 느낀 활성화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아지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교통으로 인해서 불평등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세 가지의 활성화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무언가가 활성화가 되더라도 진짜 처음에는 사실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모든 게 약간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실 다들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가시적이지 않고 누군가가 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거라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사회가 조금 더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활기가 넘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이동을 하려면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 그리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조금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저희의 이야기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은 또 어떤 교통수단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또 저희 지역사회에 어떤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기대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언젠간 또 저희가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런 걸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90년대생들의 다양한 이야기, 청년들이 생각하는 세대 문화, 그리고 옥천의 청년들의 삶이 궁금하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와 모바일 앱 옥천 FM 그리고 KT IPTV가 있는 분은 789 채널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청년의 직업과 일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은 공원 여행,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